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이제 NBA 전반기 결산하는 게 좀 제가 바빠가지고 늦어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틀란틱 디비전에 대해서 전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총 이제 59경기 중에 42승 17패를 올렸고요. 24승 7, 홈에서는 24승 7패, 원정에서는 18승 10패, 전체 1위, 동부 1위를 거두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네, 평균 득점 117.9점, 전체 4위, 필드골은 47.4%, 네, 3점슛은 37.8%, 전체 7위, 리바운드는 45.1개, 6위, 어시스트 26.4개, 6위, 턴오버 13.5개, 6위, 오펜시브 레이팅 116.9, 6위, 3위, 디펜시브 레이팅 110.6, 4위, net 레이팅은 플러스 한 6 정도네요. 굉장히 좋죠. 벤치 생산력 전체 4위, 주전 생산력 전체 6위. 뭐 전체 1위 팀이니까요. 뭐 지금 뭐 필드골 성공률을 제외한 모든 성적이 상위권입니다. 굉장히 좋죠. 네, 홈 기록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121.2점, 전체 3위, 필드골 48.4%, 10위, 3점슛 37.8%, 9위, 리바운드 45.8개, 5위, 어시스트 26.4개, 7위, 턴오버 13.4개, 9위, 오펜시브 레이팅 119.7, 1위, 디펜시브 레이팅 110.3, 4위, 네, TS 61.4%고요. 엄청나네요. 4위고요. 페이스는 99.56, 네, 전체 15위 정도네요. 네. 뭐 홈이 당연히 평균도 엄청나게 좋죠. 뭐 지금 필드골도 원래는 15위 중위권이었는데 지금 10위권이니까 중상위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고, 가장 이상적인 건 오펜시브 레이팅입니다. 네, 오펜시브 레이팅 기대치가 거의 뭐 120 가까이네요. 엄청나죠. 네, 일단 어웨이 보겠습니다. 득점 114.1점, 전체 8위, 필드골 46.3%, 3점슛 37.7%, 4위, 리바운드 44.3개, 어시스트 26.4개, 5위, 턴오버 13.5개, 6위, 오펜시브 레이팅 113.7, 10위, 디펜시브 레이팅 111점, 전체 2위. TS가 58.8로 떨어지네요. 네, 전체 8위고요. 페이스는 99.36이고요. 어웨이에서 제일 좋은 건 3점 슛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이 가장 눈에 띄네요. 뭐 물론 이제 뭐 어시스트 턴오버가 계속 이제 그 수치 비슷하게 유지해가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홈에서는 전체 1위지만 어웨이에서는 전체 10위,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는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꾸준하게 전체 4위에서 2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커스 스마트나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도 전부 다 투웨이 플레이어들이고, 뭐 아로퍼드, 로버트 윌리엄 3세, 그리고 뭐 벤치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좀 잘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네, 주요 선수 스탯 보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가드 겸 포워드 보고 있고요. 네, 총 59경기 중에 55경기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은 37.3분, 진짜 많이 뛰네요. 37.3분이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선수 중에 가장 출전 시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득점은 30.6점, 전체 6위기로 필드골 46.4%로 9.9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은 35.7%로 3.3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8.6개, 어시스트 4.5개, 턴오버 2.9개. 승리 기여도는 전체 6위 기록이고요. TS 수치도 60을 넘네요. 58위. 마진은 플러스 7.3. 뭐 전체 1위 1옵션 다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일런 브라운 다음은 네, 가드겸 포워드 59경기 중에 48경기 소화하고 있고, 출전 시간은 35.6분입니다. 득점은 26.5점, 전체 15위 기록이고요. 필드골은 48.7%, 9.9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 슛이 33.1%, 2.5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리바운드 7.0개, 어시스트 3.2개, 턴오버 3.0개, 승리 기여도는 88위, 마진은 플러스 3.6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마커스 스마트 가드고요. 59경기 중에 42경기, 생각보다 많이 못 뛰었네요. 스마트는. 네, 출전 시간 32.4분, 득점은 11.1점, 149이고요. 필드골 42.5%로 4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3점슛 33.3%, 리바운드 3.5개, 어시스트 7.1개, 턴오버 2.4개, 승리 기여도는 116이, 마진은 플러스 4.4입니다. 뭐 마커스 스마트 선수는 이거 말고 수비 수치를 사실은 봐야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수비도 엄청나게 좋고, 뭐 지금 어시스트 턴오버 비중도 사실 굉장히 좋죠. 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아로퍼드, 네, 포워드 겸 센터, 현재는 4번을 보고 있죠. 네, 59경기 중에 45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30.7분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9.3점, 필드골 46.4%로 3.5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42.2%로 평균 2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죠? 네, 포워드 겸 센터인데 3점슛을 42%로 2개씩 넣어주고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또 엄청 좋고요. 리바운드 6.2개, 네, 64위 기록이고요. 어시스트 2.6개, 타워러버 0.6개, 네, 승리 기여도 3.9, 73이네요. TS 수치는 60이지만 네, 뭐 이거는 뭐 빅맨이라서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고요. 마진은 플러스 5.0입니다. 좋고요. 다섯 번째는 말콤 브록던, 네, 벤치 핸들러죠. 가드, 그리고 59경기, 59경기 중에 50경기 소화하고 있고 25.3분. 중간에 살짝 기복이 있는 플레이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또 이제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득점은 14.7점, 95위기로 48.2%의 필드골 성공률 5.1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은 45.5%로 2개씩 넣어주고 있네요. 뭐 지금 이제 뭐 주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 3점슛 성공률이 더 좋죠. 네,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3.7개, 턴오버 1.6개, 승리 기여도는 4.2, 56위 기록이고요. TS가 62.2%, 34위 기록인데 이 선수 가든데도 TS 수치가 높은 거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효율로 농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진은 1.7입니다. 네, 플러스 1.7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데릭 화이트를 뽑았습니다. 59경기 중에 59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굉장히 튼튼한 선수죠. 네, 27.7분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11.8점, 필드골 45.1%로 4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슛은 38.5%, 1.8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리바운드 3.3개, 어시스트 3.9개, 턴오버 1.1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 기여도는 5.0, 38위 기록이고요. TS도 59.3, 거의 60에 가깝네요. 굉장히 좋은 기록이고 마진도 플러스 5.3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냥 인사이드 득점력의 상승 정도, 주요 선수들의 건강 유지, 사실은 이제 주요 선수들의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전체 1위 팀한테 뭐 딱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지만 아무튼 저는 주요 선수들의 건강 유지, 뭐 스마트 또는 이제 뭐 브라운 선수도 지금 이제 안면에 아나골절이 있어서 이제 빠지는데 이런 선수들의 건강 유지만 된다면 올 시즌 또 강력한 우승 후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팀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58경기 중에 34승 24패를 올리고 있고요. 홈 성적은 18승 11패, 원정 성적은 16승 13패, 전체 7위, 동부 5위의 기록입니다. 득점은 114.0점, 전체 17위 기록, 필드골은 50.2%, 전체 2위 기록, 3점슛은 39.2%, 전체 2위 기록, 리바운드 40.3개, 전체 29위 기록이고요. 어시스트 25.8개, 턴오버 14.2개, 오펜시브 레이팅 115.4, 디펜시브 레이팅 113.4, net 레이팅은 플러스 2입니다. 네, 벤치 생산력은 전체 24위, 주전 생산력은 13.6, 전체 2위 기록인데요. 뭐 이 팀은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의 팀이었기 때문에 주전과 벤치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홈 기록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득점 115.2점, 전체 17위, 필드골 50%, 3위, 3점슛 40%, 2위, 리바운드 41.0개, 전체 29위, 어시스트 26.3개, 턴오버 14.1개, 오펜시브 레이팅 116.3, 디펜시브 레이팅 111.5. 네, 레이팅 플러스 5고요. 네, 플러스 5입니다. TS 61점이네요. 전체 5위 기록 엄청 좋죠. 페이스 98.83. 네, 이고요. 네, 어웨이 기록 보겠습니다. 득점 112.8점, 전체 16위. 네, 필드골 50.5%, 전체 1위 기록이네요. 엄청 좋네요. 네, 3점슛 38.2%, 전체 3위 기록. 리바운드 39.7개, 전체 29위. 리바운드는 꾸준하게 좋지 않죠. 네, 어시스트 25.3개, 턴오버 14.2개, 오펜시브 레이팅 114.5, 디펜시브 레이팅 115.2, net 레이팅 마이너스 1입니다. TS 수치는 60.8, 전체 1위 기록이고요. 페이스는 98.66입니다. 뭐 리바운드 개수가 적은 건 뭐 필드골이나 3점슛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고요. 원래는 뭐 니클렉스턴이라든지 벤치에 센터가 좀 이제 괜찮은 센터가 만약에 백업 센터라든지 있었으면 리바운드 개수가 좀 더 늘었겠지만 벤치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아직 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팀이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슈팅, 공격에서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선수 스탯 보겠습니다. 미칼 브리치스, 포워드 선수고요. 58경기 중에 59경기 소화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트레이드돼서 왔기 때문에 출전 경기 수가 이상하다는 점. 하지만 엄청나게 튼튼한 선수입니다. 미칼 브리치스. 네, 출전 시간 36.3분, 평균 득점 17.6점씩
넣어주고 있고요. 71기로 필드골은 46.8% 6.5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9.6% 1.8개씩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4.4개, 어시스트 3.6개, 턴오버 1.4개, 승리 기여도 5.5로 전체 29위고요. 마진은 플러스 0.7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1옵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선수지 않나라고 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스펜서 디니디 선수입니다. 댈러스에서 이적 온 선수죠. 네, 포지션 가드 선수고 58경기 중에 57경기, 전체 출전 시간 34.1분. 네, 득점은 17.7점씩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 72기로 필드골 45.2% 5.9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 슛은 39.9%로 2.6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네, 리바운드 3.2개, 어시스트 5.3개, 턴오버 1.7개, 승리교도 4.9, 전체 41위기로 마진은 마이너스 0.8. 아마 수비 때문에 마진이 0.8인 것 같고요. 네, 아마 3점 슛이라든지 이제 메인 핸들러겠죠. 이제 지금 메인 핸들러를 볼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어시스트 비중이 좀 더 커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카메론 존슨 포워드고요. 58경기 중에 20경기밖에 못 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리몸이죠. 원래는 뭐 니클렉스턴을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 선수라서 카메론 존슨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출전했을 때 득점은 14점, 네, 필드골 46.2%로 4.9개씩 넣어줬고요. 3점슛 42.3%로 2.6개씩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리고. 네.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1.7개, 턴오버 0.5개, 승리교도 1.7, 마진은 플러스 5.5입니다. 네 번째는 니클렉스턴 센터 선수고요. 58경기 중에 54경기 출전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은 29.5분입니다. 득점은 12.8점, 필드골 72.2%로 5.6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 슛은 0% 던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9.0개, 어시스트 1.6개, 턴오버 1.3개, 네, 승리 기여도 6.6, 마진은 플러스 2.3입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결정하면 승리하기 어렵죠. 네, 브루클린은. 저는 이 선수가 사실은 볼륨이라든지 이런 조각 중에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를 대신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네, 다섯 번째는 도리안 피니스미스 댈러스에서 이적 온 선수고요. 포지션 포워드 언드랩 선수입니다. 58경기 중에 44경기 소화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은 32.0분입니다. 네, 득점은 8.9점, 필드골 40.9%, 3.1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 슛은 34.9%, 1.8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3점 슛 성공률이 사실 좀 아쉽네요. 개수랑. 네, 물론 수비가 좋은 선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워 보이고요. 리바운드 4.9개, 어시스트 1.4개, 턴오버 0.9개, 승리기여도 1.8, 마진은 플러스 0.8입니다. 3점 슛 성공률이 한 36, 7%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한 2.5개씩만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안 피니스미스. 근데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네. 여섯 번째는 세스 커리, 이제 벤치의 핸들러 및 스코어러입니다. 평균 득점은 10.4점, 네, 필드골 45.9%, 3.8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슛 42%로 1.9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1.9개, 어시스트 2.0개, 턴오버 1.1개, 네, 승리교도 1.3, 마진은 마이너스 0.7입니다. 이 선수는 일단 건강이 중요하고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플레이메이킹 능력만 좀 커진다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평 이적생들 간의 조합이 시너지가 일단은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찾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코어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주전에서도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뭔가 살짝 약해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인사이드 득점 루트 찾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일 것 같고요. 1, 2옵션 정하기 이거는 롤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 클러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 정확한 스코어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미칼 브리지스 아니면 디니디가 클러치에 좀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자크본 감독이 잘하겠죠. 네, 세 번째 팀은 뉴욕 닉스입니다. 60경기 중 33승 27패를 거두고 있고요. 홈 기록은 16승 15패, 원정 성적은 17승 12패. 두 개 다 5할 이상 승률이네요. 원정 성적이 더 좋죠. 굉장히 신기한 팀입니다. 전체 9위, 동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114.6점, 전체 15위, 필드골 46.1%, 전체 24위, 3점슛 34.5%, 전체 23위, 리바운드 47개 3위, 어시스트 22.4개, 턴오버 12.7개,
오펜시브 레이팅 115.7, 디펜시브 레이팅 113.6, 넷 레이팅 플러스 2 정도고요. 벤치 생산력은 전체 12, 주전 생산력은 전체 16이 정도입니다. 뭐 어시스트보다는 개개인 능력에 따라서 아이솔이라든지 돌파, 드리블 돌파에 의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홈에서 기록을 보겠습니다. 득점 115.5점, 전체 15위, 필드골 46.7%, 23위, 3점슛 34.2%, 24위, 리바운드 47.1개, 전체 4위, 어시스트 22.8개, 27위, 턴오버 12.5개, 4위, 오펜시브 레이팅 116.8, 디펜시브 레이팅 114.4, 넷 레이팅 그래도 플러스 2입니다. TS 수치는 57.2고요, 페이스는 97.1입니다. 그냥 제가 이 수치만 봐서는 굉장히 좀 아이솔레이션 선수들이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 비중이 높지도 않고 턴오버가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뭐 턴오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애초에 어시스트 공을 많이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턴오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시스트 개수가 적은 건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 수치가 높은 건 네, 좋은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 뭐 제일런 브론슨이나 줄리어스 랜드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런 브론슨은 이번에 저 올스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웨이 기록 보겠습니다. 득점 113.5점, 전체 12위, 필드골 45.4%, 24위, 3점슛 34.8%, 18위, 리바운드 46.8개, 3위, 어시스트 21.9개, 28위, 턴오버 13.0개, 전체 3위, 오펜시브 레이팅 114.5, 디펜시브 레이팅 112.8, 넷 레이팅 플러스 2고요. 평균, 홈, 어웨이 전부 넷 레이팅이 플러스네요. 참 신기합니다. 네, 필드골 성공률 진짜 낮고 3점슛 성공률도 좋지 못한데 전체 9위, 동부 6위고 넷 레이팅이 전부 다 플러스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S 수치는 56.2%,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수치를 거두고 있고, 네,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선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런 브런슨. 제가 생각하는 뉴욕 닉스의 1옵션입니다. 네, 가드 포지션 60경기 중에 56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35.1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득점 23.9점, 전체 26위 기록이고요. 필드골 48.5%, 8.6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슛 41.1%를 1.9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3.6개, 어시스트 6.2개, 턴오버 2.0개. 승리 기여도 7.3입니다. 전체 12기로 마진은 플러스 1.5입니다. 아무래도 수비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줄리어스 랜들, 포워드 겸 센터고요. 60경기 중에 60경기 다 뛰고 있습니다. 티보즈 감독 아래에서는 뭐 이렇죠. 지금 평균 출전 시간이 35분, 34분 막 이렇거든요. 튼튼합니다. 줄리어스 랜들. 네, 굉장히 튼튼한 선수고요. 득점 24.8점씩 넣어주고 있고 전체 22위기로 필드골 46%, 8.4개씩 넣고 있습니다. 3점슛 33.8%로 2.7개씩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10.8개, 전체 9위, 어시스트 4.1개, 턴오버 2.8개, 승리기여도 6.8이고 마진은 플러스 1.9입니다. 네, 좀 강력한 원투펀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RJ 베럿, 가드 겸 포워드, 60경기 중에 53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4.5분입니다. 득점 19.7점, 필드골 42.8%, 7.0개씩 넣고 있고요. 3점슛 32.3%, 리바운드 5.2개, 어시스트 2.8개, 턴오버 2.2개, 승리기여도 1.8, 마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알제베르 선수가 볼륨은 나오지만 효율은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시스트와 턴오버 개수도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이 선수가 조금만 더 성장을 했거나 플레이메이킹이 됐거나 했다면, 효율이 좀 더 좋았거나 했다면 뉴욕 닉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순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기대해 봐야겠죠. 네 번째는 퀸틴 그라임스. 네, 60경기 중에 49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0.2분. 네, 득점 10.1점, 필드골 44.5%, 3.6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슛은 34.8%, 1.8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3.4개, 어시스트 1.9개, 턴오버 1.0개, 승리기여도 2.3, 마진은 플러스 2.0입니다. 굉장히 좋은 앞선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점슛 성공률만 좀 더 올린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첼 로빈슨. 이 선수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많이 못 뛰고 있어서 경기를. 하지만 나온다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넣었습니다.
네, 60경기 중에 38경기만 소화하고 있고요. 평균 출전 시간은 26.9분, 득점은 7.2점, 필드골 67.4%, 3.1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없습니다. 리바운드 8.9개, 어시스트 1.0개, 턴오버 0.5개, 승리 기여도 4.4, 마진은 플러스 3.6입니다. 이 선수만 건강했으면 뉴욕 닉스가 진짜 네, 아무튼 훨씬 더 4위 정도나 3위 정도 기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시아트를 뽑았습니다. 원래 퀴클리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조시아트가 포틀랜드에서 넘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시아트를 뽑았고요. 네, 60경기 중에 54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3분입니다. 조시아트. 평균 득점 10점, 필드골 51.3%로 3.7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4.1%. 그러니까 포틀랜드에서 3점이 안 좋았는데 아마 뉴욕에 오자마자 3점슛 성공률이나 개수가 엄청 높아졌을 겁니다. 네, 근데 원래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원래 그 커리어 내내 3점슛이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튼 리바운드 8.0개, 어시스트 3.9개, 턴오버 1.5개, 승리 기여도 4.2, 마진은 3.1입니다. 굉장히 팀에 필요한 선수입니다. 허슬 좋고 수비 좋고 돌격대장 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3점 슛이 만약에 뉴욕 닉스 오자마자 그렇게 잘 터졌으니까 그런 형태로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팀에는 어느 팀에나 필요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평 플레이메이킹 능력 상승을 위한 어시 개수 상승. 이거는 제일런 브런슨이 굉장히 좋은 가드긴 하지만 사실은 플레이메이커는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이제 가드고 어시보다는 득점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퀴클리나 조시아트가 있지만 두 선수 다 정통 포인트 가드보다는 어느 정도 좀 스코어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좀 상승돼서 어시 개수가 좀 늘어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곽슛 성공률 올리기 이런 거는 수치에 나와 있죠. 주요 선수들의 경기 시간 줄여서 체력 관리, 주요 선수들 건강 유지는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탐티보드 감독 특성상 대부분 이제 주요 선수들을 갈아 넣는 걸로 감독을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선수들 부상 없으면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57경기 중에 38승 19패를 올리고 있고요. 홈 기록은 23승 8패, 원정 성적은 15승 11패, 전체 4위, 동부 3위의 기록입니다. 전체 한 5위 안에 전부 다 동부 팀들이 많아요. 동부 요새 엄청나죠. 네, 평균 득점은 114.4점, 네, 전체 16위 기록, 필드골 48.3%, 12위, 3점슛 38.4%, 4위, 리바운드 40.5개, 28위, 어시스트 25.1개, 턴오버 13.8개, 오펜시브 레이팅 115.7, 디펜시브 레이팅 111.7, net 레이팅 플러스 4입니다. 벤치 생산력은 전체 21위, 주전 생산력은 전체 4위. 아까 브루클린과 좀 비슷하죠. 제임스 하든과 조엘 엠비드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는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홈 기록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115.7점, 전체 13위, 필드골 47.8%, 18위, 3점슛 39.6%, 3위, 리바운드 41.3개, 27위, 어시스트 26.1개, 턴오버 13.4개, 오펜시브 레이팅 116.2, 디펜시브 레이팅 110, 레이팅 플러스 6, 더 좋아집니다. TS는 60, 굉장히 좋네요. 페이스 98.65고요. 어웨이 보겠습니다. 득점은 112.5점, 필드골 48.6%, 5위 기록이네요. 좋고요. 3점슛 36.8%, 사실 많이 떨어지죠. 네, 전체 8위 기록입니다. 리바운드 39.7개, 어시스트 23.9개, 턴오버 14.1개, 오펜시브 레이팅 114.9, 디펜시브 레이팅 113.5, net 레이팅이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TS 60이고 페이스는 97입니다. 여기도 전반적인 평균 net 레이팅이 전부 다 플러스네요. 네, 여기 전부 다 플러스고요. 어웨이에서는 수비가 좀 안 좋아지고요. 홈에서는 수비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신기하게 저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웨이만 가면 이상하게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제임스 하든이 있지만 어시스트 개수가 홈과 어웨이 기록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벤치 멤버들의 좀 그 플레이메이킹이 좀 아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덴버랑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선수 스탯입니다. 첫 번째 조엘 엠비드. 강력한 MVP 후보인데 요키치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워드 겸 센터로 나와 있고 57경기 중에 46경기 소화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 35분, 평균 득점 33점, 전체 2위, 필드골 53%, 네, 10.9개씩 넣어주고 있고 전체 4위 기록입니다. 3점슛 34.2%, 네, 1.1개씩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10.3개, 어시스트 4.1개, 턴오버 3.5개, 승리 기여도 8.50, 5위 기록이고요. 마진은 6.7입니다. TS 수치 64.6% 엄청나죠. 이 선수가 뭐 인사이드 득점을 하는 빅맨이 아니고 대부분 점퍼 막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데도 TS 64%입니다. 뭐 기가 막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임스 하든 가드 57경기 중에 42경기 36.5분을 소화하고 있고요. 평균 득점 21.6점 42위, 필드골 45.6%로 6.6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9.7%, 2.9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3점 슈터죠. 네. 리바운드 6.2개, 어시스트 10.7개, 전체 1위. 와, 턴오버 3.4개, 12위. 네, 좋습니다. 승리기여도 6.3, 전체 마진은 플러스 5.0입니다. 뭐지?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루머가 계속 나오는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지. 네. 자, 세 번째는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뽑았는데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포워드 57경기 중에 54경기 33.6분을 뛰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15.4점, 필드골 49.6%, 6.1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7.9%, 1.8개씩 넣어주고 있고, 1.8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5.9개,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3개, 윈시어도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 4.1, 마진은 플러스 3.9입니다. 그러니까 볼륨만 놓고 봤을 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경기를 봤을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잘할 때 잘하고요. 못할 때 못하거든요. 근데 뭐 연봉을 사실 많이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주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과 조엘 엠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좀 못할 때 해리스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같이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만 빼고 보면 준수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PJ 터커 포워드고요. 57경기 중에 56경기, 평균 출전 시간은 25.8분, 평균 득점 3.5점, 필드골 43.5%, 3점슛 41%,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0.8개, 턴오버 0.7개, 승리교도 1.8, 마진은 플러스 2.2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허슬 또는 스크린 또는 수비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서 네, 수치보다는 실제 경기에서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디앤서니 멜튼 가드 선수 57경기 중에 55경기 뛰고 있고요. 28.2분씩 뛰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10.5점, 필드골 42.6%, 3.8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은 40%로 2.1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리바운드 4.1개,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4개, 승리기여도 3.2, 마진은 플러스 0.8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만 조금 더 잘하거나 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주전 2번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스탯이긴 합니다. 벤치로 쓴다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주전 2번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스탯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차피 제임스 하든이랑 조엘 엠비드 쪽으로 공격을 사실 거의 하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네. 마지막으로 타이리스 할리버튼.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고 한 2, 3년 전부터도 엄청나게 기대했던 선수입니다. 보는 맛이 있는 선수죠. 네, 가드 선수 57경기 중에 39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2.9분입니다. 평균 득점 19.7점, 전체 57위, 필드골 45.2%, 7.1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8.4%로 20.3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2.8개, 어시스트 3.6개, 턴오버 1.4개, 승리기여도 2.6, 마진은 플러스 3.7입니다. 이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거나 필라델피아가 벤치에서 스코어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아이솔레이션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만약에 있다면 이 선수가 차라리 그 주전으로 올라오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벤치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총평 벤치 안정적인 핸들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요 선수들 건강 및 체력 관리 필요, 벤치 득점 생산력의 증가. 벤치는 거의 이제 쉐이크 밀튼이랑 맥시 선수가 거의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레즈 헤럴이나 조지니액이나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쉐이크 밀튼 가지고 사실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 래퍼스입니다. 59경기 중에 28승 3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홈 성적은 18승 13패, 원정은 10승 18패. 네. 전체 19위, 동부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113.3점, 전체 22위, 필드골 45.7%, 26위, 3점 슛 33.6%, 전체 27위, 리바운드 42.8개, 18위, 어시스트 23.3개, 전체 24위, 턴오버 11.8개, 전체 1위 기록입니다. 이게 제일 좋네요. 오펜시브 레이팅 114.6, 디펜시브 레이팅 113.8, net 레이팅 그래도 플러스 1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벤치 생산력 전체 19위, 주전 생산력 전체 14위.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적이 낮아서 시카고 불스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좀 이제 그 경쟁력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홈 기록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113.7점, 전체 21위 기록이고요. 필드골 46%, 3점슛 33.7%, 리바운드 43.6개, 어시스트 23.2개, 턴오버 11.8개, 그대로 1위네요. 오펜시브 레이팅 115.2, 디펜시브 레이팅 112.8, net 레이팅 플러스 3 정도, TS 55.9, 페이스 98, TS도 안 좋네요. 어웨이 기록입니다. 득점 113점, 네, 전체 15위, 그리고 필드골 45.3%, 전체 25위, 3점슛 33.3%,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23.3개, 턴오버 12.0개,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113.9, 전체 9위 기록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114.7, 15위, TS 55.3, 페이스 98.17입니다. 저는 주전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봅니다. 네, 벤치 선수들 지금 항상 쓰는 선수들만 쓰고 선수 조합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수들 역량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요 선수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요. 특히 저는 프레드 밴블리 이 선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메이킹도 해야지, 수비도 해야지, 공격도 해야지, 득점도 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잘하는 원래 3점 슛도 지금 34%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파스칼 시아캄 포워드 59경기 중에 50경기 출전하고 있고요. 평균 출전 시간 37.7%, 엄청 많네요, 이 선수도. 네, 평균 득점 25.3점, 네, 전체 19위 기록이고요. 필드골 48%로 9.1개씩 넣고 있습니다. 3점 슛은 34%, 1.4개, 3점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니죠. 리바운드 7.7개, 어시스트 6.1개, 턴오버 2.5개, 승리 기여도 5.5, 전체 30기록, 마진은 플러스 2.1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드 밴블리 가드 선수고요. 언드랩 선수입니다. 네, 59경기 중에 50경기 뛰고 있고 36.9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19.7점, 필드골 39.4%. 이게 제일 아쉽죠.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네, 너무 낮습니다. 사실 더 올릴 수 있는 선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슛 34.4%, 3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4.3개, 어시스트 6.6개, 턴오버 1.9개, 승리 기여도 4.6, 마진은 플러스 1점입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같은 역할을 좀 줬으면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나아지려면 제 생각에는 좀 해야 되는 역할을 조금만 좀 줄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스카리 반즈 포워드 59경기 중에 57경기 소화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 35.3분, 평균 득점 15.6점, 필드골 45.7%, 7.6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 슛은 30%, 많이 낮네요. 리바운드 7.1개, 어시스트 4.8개, 턴오버 2.1개, 승리 기여도 3.8, 마진은 플러스 1.7입니다. 토론토의 미래죠, 스카리 반즈. 네, 다음으로는 오지 아누노비 포워드고요. 59경기 중에 49경기 소화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 35.7분입니다. 평균 득점 16.8점, 전체 79위 기록, 필드골 45.6%, 전체 6.2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74위 기록이고요.
3점슛 35.8% 1.9개씩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5.5개, 어시스트 2.0개, 턴오버 2.2개, 승리 기여도 2.6, 마진은 플러스 0.9입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16.8점까지 넣어주고 있어서 건강만 하다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근데 17년 드랩이었네요. 와, 17년 드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좀 더 어릴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다음으로는 게이리 트렌트 주니어 가드 겸 포워드 59경기 중에 51경기 소화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 33.7분입니다. 네, 득점 18.6점, 필드골 44.1%, 6.5개씩 넣어주고 있고요. 3점슛 36.9%로 2.6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2.5개, 어시스트 1.6개, 턴오버 0.9개, 네, 승리 기여도 3.7개, 3.7, 마진은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좋은 선수죠. 이게 토론토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아니면 프레드 밴블리 이 선수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뭐 따로 쓰거나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은 건 아니라서 벤치 핸들러로 쓰기엔 좀 사실 아쉬워 보이긴 하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콥 파들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트레이드돼서 왔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고요. 59경기 중에 50경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 26.2분, 평균 득점 12.4점, 필드골 63.4%로 5.4개씩 넣어주고 있고 3점 슛은 없습니다. 리바운드 9.0개, 어시스트 3.0개, 턴오버 2.0, 승리 기여도 3.2, 마진은 마이너스 4.7입니다. 마진은 아마 뭐 수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점 슛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득점이 낮은 건 애초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이 선수한테 득점 그 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토론토에서 이 선수를 이용해서 뭐 투맨 게임이든 아무튼 득점만을 위한 뭔가를 쓴다면 충분히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선수들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 활용, 이거는 제가 그 벤치 멤버들 활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벤치 멤버들 생산성이 좀 많이 낮아서 아쉽거든요. 뭐 테디어스 형이나 뭐 부처, 뭐 이런 선수들 제가 잘 모릅니다. 토론토 선수들은. 아무튼 벤치 멤버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실력을 쌓거나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승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치 플레이메이킹 능력 상승, 이거는 뭐 프레드 밴블릿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외곽슛 성공률의 상승, 주요 선수들의 건강 유지. 뭐 전반적으로 네, 공격적인 부분 수비는 좋거든요. 수비는 저는 잘하는 선수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적인 이제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틀란틱 디비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은 다른 디비전에 대해서 뭐 아마 센트럴 디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